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교육 온소실에 탑재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최후 발언,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하기 부분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꼼꼼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료는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정세 장학관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학종 자소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제대로 작성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에게 자기소개서는 최후의 발언과 같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평가된 학생부와 달리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런데 평가자에게 자기소개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학생에게 자기소개서가 자신을 알리는 최후의 수단인 것과 반대로 평가자에게 자기소개서는 대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위한 길잡이, 즉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서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의 첫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서류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서류를 얼마만큼 잘 만드는가가 정말 중요하겠지요. 자기소개서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후 발언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 대학이 무엇을 평가하는가에 대해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6개 대학이 정책과제로 주요 63개 대학의 2018학년도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평가 요소를 분석해 그 연구 결과를 올려놨습니다. 6개 대학은 수많은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분석한 뒤 크게 4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 학업 역량, 두 번째, 전공 적합성, 세 번째, 발전 가능성, 네 번째, 인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8학년도 이후부터 지금 2021학년도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눈에 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수험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수시 지원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텐데 과연 입학사정관들이 그 많은 서류 중에 내 서류를 주의 깊게 읽을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대의 경우 입학사정관들이 자기소개서를 먼저 읽으면서 이 지원자의 어떤 역량이 눈에 들어오는지, 학생부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 평가의 흐름을 잡고 난 이후 학생부 등 기타 서류를 읽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네, 입학사정관들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한 명의 입학사정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바로 자기소개서를 같이 읽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내 서류를 주의 깊게 읽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수험생 한 명당 총 6장의 수시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의 꿈을 안고 수시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형의 시작 단계부터 모든 지원자들의 서류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꼼꼼히 읽어가며 평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런 평가 방식이 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한 평가의 충실성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학은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적극 활용합니다. 대학이 평가한 평가 요소에 부합되는 눈에 띄는 사례, 기록, 평가 등을 위주로 지원자에 대한 일체적인 판단을 내린 후 보다 정밀한 세부 평가에 들어갑니다. 이런 1차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나의 학생부에서는 이런 면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서류니까요. 예를 들어 나는 처음부터 학업 역량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고교 3년간 성실하게 노력하여 학업 역량을 끌어올린 학생입니다라는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평가자는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부와 교사 추천서 등 다른 서류를 참고합니다. 수많은 활동 내용과 평가가 혼재되어 있는 학생부 속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꼭 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인 셈입니다. 좋은 자기소개서, 좋은 학생부를 밑바탕으로 학생부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이 내세운 강점이 다른 서류에 기록된 내용들로 충분히 입증되기만 한다면 자신이 내세운 강점이 그대로 평가자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가자의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른 서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다른 서류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장한 것이 학생부를 통해 증명된다면 나에게 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자기소개서란 서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강조하였듯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시너지 효과가 좋아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소의 분량이 재현되어 있다 보니 자신의 다양한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제외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채우곤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소와 학생부가 따로 노는 경우 평가자가 오히려 지원자가 주장한 바에 대해 교차 검증이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평가도 어렵겠지요? 자기 소개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학생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만 두고 보면 첫 번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부가 더 중요한 첫 번째 서류이고 이어서 두 번째 자기소개서이겠지요.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야 하고 학생부의 내용이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잘 매칭하도록 자기소개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학생부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평가자의 관점에서 좋은 학생부는 어떤 학생부일까요? 최근 몇 년간 학생부의 각 항목별 글자 수가 연이어 줄어들었습니다. 1000자씩 쓸 수 있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500자로 줄어들었고요. 독서활동 상황은 아예 내용 없이 책 제목과 저자만 쓰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계속 학생부는 지금 줄어들고 있고 과목, 세특과 같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글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는 중요한 평가 서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부의 글자 수를 계속 줄이고 있는 것은 학생부의 양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학생부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학 평가자들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양만 많은 학생부가 아니라 고교 생활에 필요한 참여한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 지원자의 특별한 특성과 성장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학생부가 좋은 학생부입니다. 경쟁력 있는 학생부부터 만들어야겠지요. 이게 1순위입니다.
문제는 학생부는 학생이 작성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서류라는 점입니다. 학생부의 기록 주체는 고교 교사입니다. 학생이 마음대로 기록할 수 없는 서류이지요. 그럼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학생부를 학교 선생님에게만 맡겨놔야 할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부를 직접 기록할 수는 없어도 좋은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 학생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 가장 공을 들여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 학생부가 완성되지 않은 고1, 2학생이라면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 우선 본인 스스로 3년간의 고교 그림을,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습 이력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 더 보완해야 할 역량들을 시기마다 빠지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교과, 비교과 영역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교과 학습은 물론 교내 대회,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참여할 수 있는 교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쓸 시점에 활용할 소재들을 착실히 쌓아두어야 합니다. 자, 착실히 쌓아놓아야 하는 거죠. 얘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진로와 관련된 활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 간의 유대관계를 잘 형성해 두되 교사가 모든 학생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참가 활동에 대한 이유, 활동 내용, 역할,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활동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을 길러두면 향후 학생부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에 별도의 강의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공통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고3 수험생입니다. 고3의 경우 이미 학생부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반전을 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술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나와 있는 학생부를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자기소개 실전을 돌입하고자 합니다. 고3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신의 학생부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라면 이제 고1, 2 학생들은 이 강의를 보고 아래 내용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구성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통양식 첫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천재 아이네입니다. 자, 사교육 유발 요소는 쓰면 안 되고요. 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배운 점,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희망학과와 연계성을 밝힐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전공 적합성과도 연결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열정과 학업 능력의 우수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몰입 경험입니다. 우수한 교과 성취, 성적 향상도 혹은 성취, 교과 우수상, 의미 있는 성취만 활용하고요. 다른 항목과 연결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나만의 공부 방식,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3, 4번과 연계하고 플레이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 멘토 활동, 학습 동아리 활동, 교과 동아리 활동 등 동기 활동 내용, 감상을 묶어서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심화시켜간 과정들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의 배움이 이렇게 심화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종의 경우에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심화 수업과 내신은 성실성이지만 방과후 수업 구강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 창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세종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장점들이 있겠지요.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이렇게 심화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시대회, 외부 수업, 대학 프로그램 수업, 전공체험, 교내 활동 중심, 학교장 결제 후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필요하겠죠? 자, 기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교내 대회만 기록하고요. 중요한 건 준비 과정, 왜 그것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이 왜 내 활동의 심화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장 허락 외부 활동도 당연히 연장되고 심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1번과 2번만 쓰는 경우에는 너무 평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게만 쓴다는 것입니다. 1번 또는 2번 그리고 3, 4, 5번을 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융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활동한 내용들을 가지고 연결시켜야 되겠지요. 바로 그것들을 앞에서 얘기한 심화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고1부터 진로 설계 부분이 꼭 필요한 게 그래서입니다. 진로 설계와 나의 전공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학생들은 심화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쉽겠지요. 먼저 대주제 중심이거나 공통의 내용들에서 세부 전공 관련되어 있는 심화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르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3개 이내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 활동만 포함됩니다. 자, 포인트는 노력한 활동, 배운 점, 느낀 점 3개, 역시 희망학과와 연결된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공 계열이 되겠죠? 전공 계열에 대한 안내는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안내했으니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계열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 등을 이용해 보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반장, 임원활동, 리더십 확인할 수 있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활동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대회 참가의 경험들도 본인이 의미 있는 노력한 교내 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회의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독서 활동도 매우 유의미하겠죠. 자, 학급 문고나 독서 기록장 같은 이런 내용들도 바로 여러분들의 배움이 심화되는데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서 활동만큼 나의 배움의 심화가 드러날 수 있는 것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입니다. 직업, 전문인 초청, 축제학과 탐방 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탐색 활동을 많이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항에 쓰고 남은 내용은 여기에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할 점은 학교에서 제공해서 우연한 기회 등의 소극적 표현보다는 내가 찾고 노력했고 의미 있는 부분들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쓰고 반성이나 개선 과정을 드러내는 것도 매우 유의미합니다. 좋은 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개선할 점을 찾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는 역시 사례, 배운 점, 느낀 점 4가지 영역을 나열해도 상관없고
가장 돋보이는 것을 한두 가지 써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눔과 배려라고 한다면 봉사활동과 연결될 수 있고요. 갈등 관리와 협력이라고 하면 리더십이 발휘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한 부분들이겠죠. 이때 리더십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생회장이나 반장의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갈등 관리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걸 원만히 해결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자신이 어떻게 실천했는지 사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좀 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로서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이죠.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진로를 찾고 설계하고 가능하면 전공 계열에 대한 고민을 높여서 이 부분들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학생부를 마련하고 그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는 것.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관리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쉬운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그냥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소설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고교 생활을 풍부히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학생부에 녹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담고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좋은 수시 전형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학년일지는 모르겠지만 고1 학생이라면 제안한 것처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고2 학생이라면 이제 보다 내용을 심화할 단계에 있어야 하고요. 고3 학생이라면 내가 만든 학생부, 나의 고교 생활을 이제 정리하여 자기소개서를 여러 개를 준비해서 한번 검증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